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소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한 소행에 비춰보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일삼아왔고 예. 최근에 법정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이나 딴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당시 상황을 녹화해놓은 CCTV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만류를 했다느니 뭐 아무리 뭐 무슨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느니 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특검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특검은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방조의 경우에 이 주범의 한 반 정도를 구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범을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그 유기징역의 상한을 넘어서는 30년을 전제로 해서 한 15년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아시는 것처럼 재판부가 저 재판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포함시켜라 이래가지고 공소장이 추가로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네.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이 애초에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를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종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15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0년을 구형하자 앞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형량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도해오던 언론의 잘못된 관행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선고 형량이죠. 그 선고 과정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청자들은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구형을 15년을 때렸다. 네. 그러면 뭐 선고는 뭐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2심, 3심으로 가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지난번 그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네. 그 이번 그 판사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15년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예.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받을 것 같은 이번 그렇죠. 같은 경우. 판사들은 받는다고 할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말 못 하겠죠. 그렇죠. 예. 말은 안 하지만 예, 예. 이거는 법사학적으로 그 분석해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아, 이 사회의 변화나 여론에 따라서 그 변하거든요. 판결의 경향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네. 최근에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사람 감금하고 뭐 폭행하고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난데없이 또 제가 소환되던데 저는 그 날짜 시간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 의원직 상실시켜 놓고 거기서 빠루 들고 설치면서 무슨 국회의원 감금하고 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죠. 근데 이번 건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다 보고 느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기 도전하는 선고를 하는 판사는 그 선고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이들 통쾌했다고 할까? 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내란 사범들 중에 제일 처음 선고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저는 아직도 뭐 기대를 버리기에는 좀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형 보통 한두 달 내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선고가 나오겠죠?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8월인가요? 그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지금 함께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무기징역을 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법감정으로서야 이게 뭐 사형을 구형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인데 예. 사형 구형하는 거는 윤석열을 위해서 아껴두고 예. 윤석열, 김영환 등등을 위해서 아껴두고 한덕수는 무기징역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겠냐. 법 감정상의 생각이고요. 이제 법 기술자들의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이런저런 점들이 향후에 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틀이 맞아야 된다. 본인들이 기소한 죄명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하여튼 그 판결하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방조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여튼 생긴 일이다. 이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한덕수 총리 그 중앙지법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네.
선택적 기억. 네, 그렇죠. 확실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계엄 말을 듣는 순간 멘붕이 왔다라고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내가 계엄을 말렸다라는 거는 또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전형적인 아주 그 네. 기름장어의 행태고 그 예. 평생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 결과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 징역 15년을 구형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확 줄어가지고 예. 무슨 막 징역 7년 8년 이 정도로 한독수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적어도 재판부가 지금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저 15년은 선고를 할 수 있는 하한선이 되지 네. 그게 한독수한테 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덕수 총리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그 이상민 전 장관과의 그 CCTV를 보여주는데 한 그렇죠. 16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을 진지하게 한참을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100번을 생각해도 네. 한 번도 아니고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이제 잔머리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그냥 부정하게 지금 너무 이게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예. 화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종이 넘겨가면서 이상민이가 일어나기까지 하면서 종이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려니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안 믿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쓰면서 매를 버는 게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멘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건데 아니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저기 이렇게 매를 버는 거예요. 차라리 저 때 그냥 저도 이제 이상민이 실세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가 들어보고 반대하려고 했다라고 차라리 거짓말을 지어냈으면 예. 듣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예. 하여튼 참 뻔뻔하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만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예. 만약에 제가 재판받는데 그랬다고 했으면 어떨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의원님한테는 중형을 때렸겠죠. 저는 당연히 사형 선고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정말. 참 진짜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예. 예. 아니 어떻게 12월 3일이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그 뭐죠 내란 1년이 돼서 이렇게 사과는 했다고 그러는데 형식적 사과했다고 말이 나오던데. 사과를 했어요, 나경원이. 예, 뭐 언제? 기사에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뭐 진심이 어리지 않았다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자꾸 지금 뭐죠 TK 쪽을 돌면서 내란 관련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왜 그 당원하고 국민의회 그 저기 투표 비율 이런 거 가지고 요새 시끄럽잖아요. 7대 3. 7대 3으로 네, 들린다. 지금 저기서 지금 우리 방송 중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렇게 악 쓰고 지금 성조기 들고 시위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분들 지금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장동혁 삭발 단식하고 세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재명 독재 정권에 예, 예. 저항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런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극우 채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장동혁을 지켜야 된다. 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예. 그 장동혁 같은 사람이 무명의 정치인이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저 아스팔트 극우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거고 저 당의 당원들의 반 이상이 지금 이미 저런 아스팔트 극우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는 게 여러 과정에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힘이 진심으로 내란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저게 결국 선거에서 여러 번의 심판을 받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이상 저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에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하겠다.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연내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심제조 사심제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온 것도 실은 그 한덕수 전 총리 때문에 시발이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언급이 됐고 그 당시 법원 행정처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반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사그라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그런 그 재판 내용 등이 나오면서 도대체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맞지 않다고 해서 사그라들고 뭐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니까 그 말이 타당성이 있어서 사그라든 게 아니라 예. 일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재판을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뺏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예. 또 법원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니 일단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였는데 지켜본 결과 지금 그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했다고 했는데 예. 무작위 배당이 아니고 지규현 재판부로 정한 것 같다. 자기들끼리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이제 지금 방송으로 그 중계되는 거를 지켜봤는데 판사에 따라서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전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판사복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자조적으로 했었는데 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놔둬서는 저것들이 큰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린 한덕수 구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제가 또 그래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면은 또 이제 저를 나무라시는 또 댓글이 달리고 할 텐데 왜 그렇게 불안해졌는가? 사법 불신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보통의 방식으로 지금 해소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자기들은 끼리끼리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거나 법치주의 한 축의 사법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사법부가 나서서 신뢰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 이제 꼭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일부 언론과 이제 국힘이 합작해서 퍼뜨리는 그 가짜 뉴스가 있어요.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특별검사가 이제 검사 중에 특별검사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 외부의 사람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별한 이름이 들어가니까 특별재판부를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부를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 있는 구성원 판사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거기다가 재판을 맡기자. 당신들 끼리끼리 짬짬이 하는 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된 거라서 대통령이 지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이게 왜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다 그랬죠.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해준 틀 안에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해준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법관 아닌 사람을 시킨다는 게 아닌데 이게 어느 대목이 위헌이냐. 예.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조차도 찍소리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대법관 임명할 때 대법관 추천위원회 외부 인사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 한 다음에 표결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왜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법관이 3심 최종심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디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검증해서 시키자라는 거였잖아요. 예. 뭐 그런 과정들은 다 사법부 독립과 상관이 없고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에 대해서 해결방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고 이런 그 아전인수식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그 100일 기자회견 때 그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이다라고 예. 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선출 권력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 있는데 네. 직접 선출 권력은 입법부다. 네. 그리고 간접 선출 권력은 사법부인데 네, 그런 말이고. 입법부가 네. 사법부의 이제 그 위 개념이다라고 말했죠. 선출 권력이 네. 직접 선출 권력이 그렇죠. 간접 선출 권력의 작동 방식이나 권한을 위임하는 거다 이 말을 한 거죠. 그거는 헌법 교과서의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다른 시비를 붙을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판검사들은 그렇게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특히 판사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이 법조인들을 너무 높게 보고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랬죠. 고시 붙은 사람들이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더 공정할 거고 더 정의로울 거고 더 현명할 거고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윤석열이 덕분에 너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최상목이네 한덕수네 이상민이네 무슨 저 박성재네 그 사람들이 지금 학벌이 부족합니까? 뭐 고시 합격을 안 했습니까? 뭐 그런 점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법 구성원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별도의 세상에서 당신들을 심판할 뿐이지 당신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거기에 일일이 응대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거나 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를 모르고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몰락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이번 그 사법개혁에는 그 법원 행정처를 폐쇄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둬서 그 법원 외부 인사들이 이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관의 인사를 의결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는데 법원 행정처 폐지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대법원은 반발하고 있어요.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게 저렇게 판사들이 다 주도해서 판사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거의 특별한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해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법원 행정처라는 거는 학교로 따지면 행정실에 행정실 옛날에 서무실이라고 했던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행정실을 교사들이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행정실에 교사 한 분도 없어요. 행정직이 따로 있죠. 그렇죠. 예. 왜 그러겠어요? 지원 개념? 예. 지원 개념이고 그 교육 여건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고 책임지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행정 분야, 행정실이 독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또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애초에 시작은 법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법원 행정처가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작동한 게 박정희가 쿠데타한 직후였거든요. 그럼 법원 행정처장을 군인을 보냈어요. 군인을.
그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 인사를 다 하고 예산을 주물렀다고요. 그럼 법원 행정처장을 현역 군인을 보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잖아요.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겸하잖아요. 예전에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보낸 법원 행정처장의 계급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대령? 대령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적에 그러면 지금 대법관이 대령이에요? 군대로 치면? 대법관은 그 이상 아닌가요? 그 말이 안 되잖아. 네. 장관급이고 포스타 이상이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만든 법원 행정처장을 대령을 시킨 건 왜 그렇겠어요? 무시한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무시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건데 그때 형성된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나 생각들이 민주화를 시민들 덕분에 민주화가 진행되고 사법 독립을 시민들이 쟁취해서 보장해 주려고 했지. 언제 법관들이 스스로 희생해가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초롱성을 더 단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를 끼리끼리 운영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생긴 게 양승태 때 극단적으로 골마 터진 게 사법농단 사건이었고 대법원장이 지시하면 행정처 주요 간부들이 재판부에다 전화하잖아요. 이 판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보고해.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탈피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 법원 행정 분야나 이런 거에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에 그걸 개방해라 이런 의미로 하는 거라서 자꾸 그렇게 토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이제 시민들이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인식. 그러니까 이 표로 뽑은 선출 권력에 의해서 구성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내가 뽑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시하고 왜냐하면 선거 때 와가지고 나한테 굽신거리고 표 달라고 했거든. 근데 시험으로 뽑힌 관료들의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우리가 감시하고 더 견제를 하고 더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내가 내 대표자로 뽑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시하고 하는 인식들이 은연중에 우리 국민들한테도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을 뭐랄까 그 반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또 언론의 공작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낳고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붙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원 행정처를 학교 행정실로 생각하자. 그 정말 이해하기 쉽네요. 아니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원 행정. 그 정말 이해하기 쉽네요. 아니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